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도성 북쪽에 위치한 명망 높은 이 판서댁에 서화라는 아름다운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한 덕에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난 서화는 16 나이에 이 판서의 아들과 혼인을 맺어 마님이 되었지요. 그런데 서화가 24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그밤, 이 판서 댁 마당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하인들과 포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부정한 계집을 끌어내라. 이 판서 가문의 수치를 당장 끌어내어 문 밖으로 내쫓으라. 시어머니의 무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서화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마님, 나오십시오. 간통죄로 즉시 이 가문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서화는 당황하여 제대로 옷매무새도 갖추지 못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서화의 시어머니 김대 부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서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방에서 남자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네가 간밤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으냐? 아니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아비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사옵니다. 서화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김대 부인은 이미 증거라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정네가 쓰는 담뱃대와 남자의 머리카락 몇 올이었지요. 증거가 여기 있다. 더는 발뺌하지 마라. 내 남편은 지금 먼 지방에 공무를 위해 나가 있으니 내가 직접 너를 처단하겠다. 당장 이 집을 나가 2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 서화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님, 제발 진실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김대 부인은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족쇄를 풀어라. 그리고 저 계집을 문 밖으로 내쫓아라. 이 집안의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서화의 족쇄를 풀고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서화의 머리에서 빛나던 비녀 하나가 땅에 떨어졌지요. 그녀가 몸을 숙여 비녀를 주우려 했지만 포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님, 제 비녀만이라도. 서화가 애원했지만 김대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 박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부인마님, 저 계집의 비녀는 그냥 두시지요. 저런 천한 물건 가져가게 하셔도 가문의 명예에는 티끌만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충은 비녀를 주어 서화에게 던졌지요.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친정어머니가 혼인날 선물해준 비녀로 서화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비록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이제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서화는 누더기 옷차림으로 한양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머리에 꽂은 비녀와 허름한 집신뿐이었지요. 서화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녀는 결코 간통 같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녀를 음해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공무를 위해 떠나 있고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서화는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양도성을 벗어나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지요. 서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비록 양반가의 교수로 자라 험한 길을 걸어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서화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허름한 사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폐사찰처럼 보였지요. 지붕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담장은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서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찰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이 가엾은 여인을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서화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쯤 열린 문을 밀고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불상 앞에는 깨끗이 정돈된 흔적이 있었지요. 누군가 이곳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화는 지친 몸을 법당 한 구석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긴 하룻밤의 고통과 슬픔에 지친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녀가 눈을 뜬 것은 따스한 햇살이 법당 안을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한 스님이 서 있었지요. 그는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어제 밤부터 계시던 분이시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화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 무례를 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 집에 찾아온 이를 내칠 이유가 없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릇에 담긴 죽을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드시지요. 오랜 시간 굶으신 것 같습니다. 서화는 감사히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그 소박한 죽 한 그릇은 천진미보다 귀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이 절에 홀로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법철이라 합니다. 이 사찰은 이미 오래전에 폐사찰이 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홀로 경전을 읽고 있지요. 법철 스님이 답했습니다. 서화는 법철 스님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산속 폐사찰에 홀로 지내는 것이 의아했지요. 그의 손은 거칠지 않았고 눈빛은 단순한 승려의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이런 외딴 곳에 홀로 계시는 것입니까? 서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법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째서 이 깊은 산중에 오셨습니까? 옷차림을 보아하니 귀한 집 교수 같은데 무슨 연유로?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간통죄라는 결코 짓지 않은 죄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화의 말이 진실임을 직감했지요. 세상에는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르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잊고 삽니다. 서화는 비통한 마음에 법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판서 댁의 며느리였던 자신이 어떻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지, 그리고 갈 곳 없이 산길을 헤매다 이 절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법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분명 누군가의 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시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화는 감사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폐사찰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화는 법철과 함께 사찰에서 지내며 불경을 배우고 산나물을 캐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법철은 그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고 서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와 노래를 나누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묘하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서화는 법철이 홀로 탑 앞에 서서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서화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법철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가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겼을 뿐입니다. 스님께서도 저와 같이 과거의 그림자에 괴로워하시는 듯합니다.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법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래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지요. 서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족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선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숙청 과정에서 우리 일가는 모두 화를 입었지요. 나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이곳에 숨어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법철의 깊은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닌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서화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법철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도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모두 인연이지요. 그리고 법철은 불현듯 서화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쫓겨날 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서화는 문득 자신의 비녀를 생각해냈습니다. 비녀 하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지만 집사가 던져준 것이지요. 그 비녀를 볼 수 있을까요? 법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화는 머리에서 비녀를 빼어 법철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비녀와는 달리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비녀 끝에는 작은 매화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지요. 법철은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녀가 아닙니다. 이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철은 비녀의 매화 장식을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비녀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지요. 그것은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철이 말했습니다. 서화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명을 쓰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찰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법철은 재빨리 지도를 품 안에 숨기고 서화에게 속삭였습니다. 뒤편 창고로 숨으세요. 누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화는 서둘러 창고로 숨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그녀는 법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판서댁의 집사 박충이었습니다. 이 산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산신령께 기도드리러 온 것뿐입니다. 법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찰을 수색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도망친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충이 말했습니다. 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집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박충과 그가 데려온 2명의 포졸이 사찰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창고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들이 창고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법철이 목탁을 크게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위험이 있었지요. 포졸들은 불현듯 두려움을 느껴 창고 수색을 망설였습니다. 스님 그만하십시오. 머리가 아픕니다. 박충이 불평했습니다. 법철은 연부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 화가 나신 듯합니다. 이곳은 신성한 땅이니 함부로 수색하는 것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박충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포졸들을 이끌고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만약 수상한 여인을 보게 되면 즉시 관아에 알려주십시오. 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박충 일행이 떠난 후 서화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이 그저 간통죄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비녀 속의 지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그 지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가 가진 비녀 속에 그런 지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숨겨놓은 것인가요? 서화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남편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믿고 맡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 당신의 누명을 벗을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철이 말했습니다. 서화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코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은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지도를 따라 떠나도록 하지요. 그날 밤 서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지요. 누가 그녀를 음해했는지, 비녀 속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법철 또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당에 앉아 비녀 속에서 나온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지도에는 희미한 선으로 어떤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탑 아래 봉인되어 있노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탑 아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찰 뒤편에 있는 오래된 석탑이 생각났지요. 날이 밝자마자 법철은 서화를 깨웠습니다. 지도의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이 사찰 뒤에 있는 석탑 아래에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사찰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석탑이 서 있었지요. 법철은 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쪽 면의 돌이 다른 것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돌을 움직여 봐야 합니다. 법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돌을 밀자 놀랍게도 돌이 움직이면서 탑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통로인가 봅니다. 서화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철은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법철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실의 밀칙입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비밀 문서입니다. 서화는 의아했습니다. 왕실 밀칙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 누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법철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권문세족 윤참판 일가의 반역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선왕께서 윤참판 일가의 반역 음모를 알아내시고 이를 증거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밀칙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선왕께서 믿을 수 있는 신하에게 이 문서를 맡기셨고 그 신하가 이곳에 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철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당신의 시아버지 이 판서가 그 신하가 아닐까요? 서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께서 이 문서를 지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남편에게 이 비밀을 전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남편은 공무로 떠났다고 하셨지요? 아마도 그것은 핑계였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문서의 존재가 위험에 처하자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비녀의 지도를 숨겨놓았던 것인가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서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된 윤참판 일가가 당신을 음해하여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비녀를 빼앗아 지도를 찾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집사 박충이 저에게 비녀를 던져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박충은 윤참판 편에 서서 당신을 미행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지도를 따라 문서를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뒤를 밟으려 했던 것이지요.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충이 우리를 쫓아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문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사람은 문서를 품에 안전하게 숨기고 탑 아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짐을 챙겨 사찰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화가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이 문서를 대비전하께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누명을 벗고 윤참판 일가의 음모를 밝힐 수 있는 길입니다. 법철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화와 법철은 한양을 향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철은 더 이상 탑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화를 지키고 왕실의 밀칙을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쉬고 밤에만 행로를 재개했지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박충과 그의 무리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서화는 옷이 젖어 있어 말리기 위해 잠시 물가에서 떨어진 바위 뒤로 갔지요. 달빛이 그녀의 젖은 옷을 비추었고 그 실루엣이 바위 사이로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법철은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나는 승려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돌아왔을 때 법철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요. 스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법철이 대답했습니다. 서화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때문에 이런 위험한 여정에 오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스님께서는 평화롭게 수행하고 계셨는데. 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입니다. 나 역시 이 일에 관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윤참판 일가는 내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스님께도 그런 원한이 있으셨군요.
불가에서는 원한을 품지 말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한이 아닌 진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흘렀지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법철은 재빨리 일어나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숨어야 합니다. 법철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숲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쉬고 있던 자리에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산적떼였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산적이 말했습니다. 흔적이 있군. 두 사람이 쉬다 간 것 같아. 다른 산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산적떼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윤참판 어른이 큰 상금을 약속하셨다. 서허와 법철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윤참판이 산적떼까지 매수한 것이었지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화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수가 많습니다. 법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산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군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스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문서를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그들의 주의를 끌어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서화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스님. 법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나흘 후 한양 남쪽 문 앞 주막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서화는 문서를 품에 안전하게 넣고 법철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법철을 돌아보았지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십시오. 법철이 속삭였습니다. 서화는 결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법철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지요. 산적들은 곧 그의 소리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저기 있다. 쫓아라. 산적들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법철은 산길을 재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받았던 무예 훈련이 그의 몸에서 되살아났지요. 그는 산적들을 따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법철은 비탈길에서 미끄러졌고 결국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도망치려던 놈이구나. 산적 우두머리가 법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법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산길을 지나가던 승려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넌 분명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어디 있느냐? 무슨 여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적 우두머리는 화가 났습니다. 이놈을 묶어라. 윤참판 어른께 데려가자. 그분이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법철은 결박당한 채 산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서화는 무사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가 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했지요. 한편 서화는 숲속을 헤매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철이 산적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약속된 장소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어두워졌고 서화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마을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도 몰라. 서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화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다행히 그 집 주인이 문 밖의 소리를 듣고 나왔고 쓰러진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보, 어서 나와 보시오. 누가 쓰러져 있어. 그렇게 서화는 그 마을의 한 가정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따스한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옆에는 나이 지긋한 여인이 앉아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밤부터 열이 심해 걱정했답니다.
서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집 문 앞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남편이 발견해서 들여왔지요. 몸이 많이 상하셨더군요. 지금은 안전하니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서화는 갑자기 품 안의 문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뻗어 확인했지요. 다행히 문서는 아직 그녀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서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게 이런 깊은 산골까지 오게 되셨나요? 서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모두 말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길을 잃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여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몸이 회복되면 우리 남편이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푹 쉬세요. 서화는 감사히 그 가정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녀의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요. 그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법철과의 약속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화가 말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장에 가는 길에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장터에서 한양으로 가는 장꾼들이 있을 테니 그들과 함께 가시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서화는 고민했습니다. 법철과의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화는 하루 더 그 가정에 머물렀고 다음날 아침 부부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고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지요. 서화는 한양으로 가는 장꾼들을 찾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화는 장터 한쪽에서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법철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승려의 복장이 아닌 죄인의 복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산적 두목과 몇몇 관원들이 서 있었지요. 서화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법철이 붙잡혔다니. 그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법철이 우연히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당황과 경고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다가오지 말아라는 몸짓이었습니다. 서화는 이내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나서면 둘 다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법철과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래 지켜보았지요. 그들은 장터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법철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문서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지요. 그녀는 한양으로 가는 장꾼들을 찾아 함께 출발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서화는 그녀를 도와준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안전히 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화는 장꾼들과 함께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요. 법철이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반드시 그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이 함께 지키려 했던 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했지요. 이틀간의 여정 끝에 서화는 마침내 한양 남쪽 문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주막으로 향했지만 당연히 법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화는 주막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서를 어디에 전달해야 할까? 그녀는 법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비전하께 직접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대비전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 간통죄로 쫓겨난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서화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서화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대비전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관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지요.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의 말투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화는 용기를 내어 그 관리가 자리를 뜰 때 쫓아나갔습니다. 대인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대비전하께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네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서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판서의 며느리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집에서 쫓겨났지만 제 남편이 이 문서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윤참판 일가의 반역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윤참판이라고? 그가 지금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 중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서가 대비전하께 전해져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당신은 크게 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인. 관리는 서화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홍 판서라고 한다. 대비전하의 친척으로 전화를 자주 아련하고 있지. 그 문서를 보여주겠는가? 서화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문서를 꺼내 홍 판서에게 건넸습니다. 홍 판서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왕의 비밀 밀칙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윤참판 일가가 반역을 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대인. 이 문서 때문에 제가 누명을 쓰고 지금은 한승려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이 문서를 대비전하께 전해주십시오. 홍 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직접 대비전하께 이 문서를 전해드리겠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리지. 하지만 당신은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 윤참판의 세력이 당신을 찾고 있을 테니. 하지만 저를 도와준 스님이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를 구해야 합니다. 스님이라고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장터에서 산적들과 관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홍 판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윤참판의 별장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윤참판은 북쪽 산기슭의 별장을 가지고 있지. 내가 대비전하께 문서를 전한 후 즉시 병력을 모아 그곳으로 가겠다. 서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인.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의무를 다할 뿐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게.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서화는 홍 판서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법철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안전하게 전달될 것이고 법철을 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기 때문이지요. 한편 법철은 북쪽 산기슭의 별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묶인 채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윤참판이 서 있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와 함께 도망친 승려로구나. 그 여자는 어디 있지? 그리고 문서는? 윤참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법철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산속에서 수행하던 승려일 뿐입니다. 무슨 여자와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참판은 법철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상하군. 내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너는? 법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가의 승려일 뿐입니다. 윤참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다. 네가 누구든 너는 내게 중요한 정보를 줄 것이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문서는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고문을 당할 준비를 하거라. 윤참판은 차갑게 말하고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법철은 홀로 남겨진 창고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화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기를, 그리고 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했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자신의 운명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화의 안전과 문서의 전달만이 중요했지요. 그날 밤 윤참판의 별장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병력을 이끈 홍 판서가 별장을 포위한 것이었지요. 윤참판, 나오시오. 대비전하의 명으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소. 홍 판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참판은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병력을 모아라. 저들과 싸워라.
그러나 윤참판의 종복들은 이미 대비전하의 명령에 겁을 먹고 대부분 도망쳤습니다. 윤참판은 결국 홀로 남겨졌고 홍 판서의 병력에 의해 체포되었지요. 홍 판서는 창고로 달려가 법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서화 부인을 도왔던 승려인가? 법철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안전하네. 그리고 문서도 대비전하께 전달되었네. 이제 자유일세. 법철에 묶인 밧줄이 풀리고 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서화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지요. 서화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그녀가 정말 안전한지. 걱정 말게. 부인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네. 자, 함께 가세. 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화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지요. 그는 홍 판서를 따라 말에 올랐고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법철은 홍 판서의 집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서화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서화는 법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정말 무사하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법철 역시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인도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문서는 안전하게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홍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서는 이미 대비전하께 전달되었고 내일 아침 비밀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참판과 그의 일족은 반역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서화 부인의 누명도 벗겨질 것입니다. 서화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인. 그리고 스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난 것이지요. 그날 밤 서화와 법철은 홍 판서의 집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위험과 긴장 끝에 그들은 마침내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대비전하가 주관하는 비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화와 법철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들이 겪은 일과 발견한 문서에 대해 증언했지요. 대비전하는 엄중한 표정으로 윤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참판, 네가 선왕의 시대부터 반역을 꾀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구나. 이 문서에는 네가 외적과 내통하여 왕실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윤참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대비전하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문서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를 추격했다. 이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마침내 대비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참판은 반역죄로 처형하고 그의 일족은 변방으로 유배한다. 그리고 서화 부인의 명예는 회복되어 이 판서 가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서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전하는 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선왕의 손자로구나. 오랜 시간 숨어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제 너의 신분도 회복시키겠다. 법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저는 이미 불가의 몸이 되었습니다. 세속의 권력이나 지위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비전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존중하마. 다만 네가 승려로서 왕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 호법대장이라는 직책을 내리니 왕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아주거라. 법철은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화는 이 판서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김대부인과 다시 대면하게 되었지요. 며느리, 네가 돌아왔구나. 김대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윤참판의 몰락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서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윤참판의 말에 속아 너에게 그런 일을. 김대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가문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서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녀의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윤참판의 명령으로 독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그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윤참판의 음모를 알아내고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비녀 속에 숨겨둔 지도를 따라가시오. 그곳에는 왕실을 지킬 중요한 문서가 있어. 나는 당신을 믿소. 부디 안전하길. 서원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임무를 완수했지요. 며칠 후 서원은 법철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철은 이제 호법대장의 직책을 맡아 왕실과 민간을 오가며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지요. 호법대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화가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격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사를 함께 한 인연이니까요. 두 사람은 이 판서 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이 시작되어 매화가 피기 시작했지요.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저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더군요. 서화가 말했습니다. 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에 충실히 답하셨습니다. 스님, 아니 호법대장님께서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승려의 몸이지만 세속의 인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당신과의 인연은. 서화는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법철은 승려였고 서화는 과부가 된 마님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서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이별도 모두 인연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철은 호법대장으로서 왕실을 지키고 서화는 이 판서 가문의 마님으로서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폐사찰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다시 봄이 왔지요. 그해 봄, 이 판서댁의 정원에는 더욱 아름답게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서화와 법철은 다시 폐사찰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조금씩 복구되어 가고 있었지요. 법철의 도움으로 사찰은 다시 불법이 전파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서화가 대답했습니다. 법철은 서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함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세에서는. 서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기로 해요. 그들은 작은 손가락을 걸며 서약했습니다. 윤회가 거듭되어도 반드시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매화 향기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금기와 운명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의 서약이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금기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마님과 떠도는 스님은 서로를 만나 위험한 여정을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지요. 그들은 다음 생을 기약하며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루기 힘든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금기와 운명,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